인사하니까 타이밍이 없었어. 안녕하세요, 변친한. 오늘 세 번째 주제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지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 김인수입니다. 뭐라고? 법무새? 법무새로 아니, 지난번에는 법률 읽어주는 남자였는데 그새 법무새가 됐네. 그거 괜찮은데 법률 읽어주는 남자. 약간 이번에 노벨 문학상 느낌으로다가. 그랬는데 보니까 법을 얘기하지 않으면 얘기를 잘 안 듣더라고. 법무새가 대결을 했어. 법무새와 우리 변호사 함께하는 이 타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흑백 요리사가 요새 유행이라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 보니까 요리사들한테 거의 암살자적 존재가 있다고 하더라고. 맞아. 과연 누굴까? 요리사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백종원 아니야? 백종원? 안성재? 백종원, 안성재 아니고 바로 노쇼하는 아. 손님들 가장 무서워한다고. 맞아. 정말 암살자처럼 찾아오는 노쇼들이 자신들의 굉장한 그런 자부심을 해치고 있는데, 안 그래도 TV 보니까 막 280개 빵 주문했는데 빵을 280개 주문을 하고 안 왔대. 그럼 뭐 한 거지? 아니요. 280개 주문하고? 안 와가지고 변상해달라고 했더니 자기는 진상이 아니다, 막 변상 못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막 공론화되고 난리가 그 정도면 났더라고. 소송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게 그 정도면은 진짜 네. 손해배상 청구를 그니까. 고려해봐도 되지 않나 싶긴 한데. 근데 이 와중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노쇼 변호사 근황이라는 짤방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 노쇼 변호사 근황. 우리 권경애 변호사님 예전에 그 학폭 사건 안 와가지고, 근데 이제 뭐지 올해부터 다시 변호사 할 수 있다고 막 짤방이 떠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주목하고 있어. 그래서 이 이야기가 좀 궁금하거든. 아니 뭐 처벌받거나 뭐 재판해가지고 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제 다 이게 워낙 유명한 얘기기는 한데 다시 한번 그냥 핵심만 짚으면 그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유족이 5억 원을 배상받을 수 있는 소송을 아예 노쇼를 해서 망쳐버렸어. 그런데 이제 자신은 5천만 원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오히려 받아낸 거야. 그래서 더 오히려 이제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인데, 딸이 숨지고 소송까지 패배한 유족이 언론 인터뷰에서 정신이 혼미해졌고 이게 뭔가 그런 생각만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기는 한데 전혀 지금 유족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가 없고, 또 소송 비용 대부분도 권경애 변호사가 아니라 노쇼 때문에 재판을 망친 어머니, 그러니까 유족 측이 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어. 보통 이런 경우에 소송 비용까지도 막 이렇게 내야 되는 게 일반적인 거야? 그렇지, 보통 패소하게 되면 이제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그 피해자 어머니께서 소송에서 패소하기 때문에 소송 비용 다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야, 진짜 이거는 별로다. 그러니까 2억을 달라고 했는데 5천만 원만 받아냈으면 패소한 걸로. 그렇지. 일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판사님께서 소송 부담 확정을 그렇게 해준 거지. 야, 그러면 변호사 때문에 자기가 소송도 망치고 5억도 배상받지 못하고 딸은 숨진 이 상황에서 그 변호사한테 소송한 비용까지 내야 된다. 돈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답답한 상황이기는 한데, 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징계가 끝나서 다시 돌아왔다 이런 소식이 또 인터넷 커뮤니티에 계속 속속되게 보이니까. 최근에 그래서 기사 한창 나오더라고. 맞아, 기사 많이 나왔지. 징계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업계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노쇼라는 단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업종인데, 어느 업종은 그렇겠지만 특히나 변호사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 신뢰제라고 금융상품이 신뢰제이듯이 변호사 역시 신뢰를 바탕으로 수임을 하는 건데, 사건에 불출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성실 의무를 완전 저버린 행위인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해놓고서도 뭐 유족이 바라는 합당한 배상을 하지 않고 다시 업무에 복귀를 할 수 있다는 현실이 이게 뭐 변호사는 건망을 피해가냐 이런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 이게 권경애 변호사 때문에 유족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그 마음이 아픈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지. 도대체 어떤 사건 때문에 마음이 아픈지 사람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것 좀 소개 좀 부탁할게요.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이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인데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이 얘기를 처음 살펴보면 당시 16살이었던 박주원 양이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폭력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어요. 이 친구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폭력에 계속 시달렸는데 채팅방에서 5명한테 지속적으로 욕설을 듣기도 하고 심지어 물벼락을 맞기도 했어. 진짜 최악이다. 근데 더 심한 거는 쓰레기장에서 의자로 두들겨 맞기도 했다고 해.
이 정도면 엄청 심한 폭력인데? 굉장히 심각하지. 그리고 또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 가서도 왕따였다 이런 소문이 계속 도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는 수학여행 가기도 싫었을 테지만 그 이후로 일주일 동안 학교도 가지 않았대. 그게 너무 괴로우니까. 그렇지. 그리고 등교를 하루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야. 진짜 왜냐면 어렸을 때는 사실 친구 관계 너무 중요한데 막 제 왕따래 하면서 옛날에 또 왕따였대 이런 얘기. 따돌림 당하고 이러면 정말 이게 힘들지. 근데 사실 나도 지금 고백을 하면 나도 왕따를 당한 적이 있어. 그 왕따를 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나도 옛날에 초등학교 때 네, 이제는 말할 수 있고 나도 맞아. 이제 그런 피해자기는 했는데 이게 참 굉장히 어릴 때 기억이라서 보통 초등학교 때 기억들이 드문드문 나잖아. 근데 나는 되게 그때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 게 우리 집 아파트가 9층이었는데 거기 베란다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내가 여기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그 어린 나이에 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 부모님한테 털어놓고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해서 좀 공론화가 조금 됐었고 그 시절에 됐었고 그 이후에 다행히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그 친구들이 또 동네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해서 좀 크고 나서 오히려 더 잘 풀린 케이스긴 한데 지금 이 주원 양 같은 경우는 너무 황당한 게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고통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학교폭력이 아니다. 학교폭력이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 와 진짜 억울하겠다. 그래서 유족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아프지. 그래서 당연히 학교폭력 가해자들과 학교 그리고 교육청까지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일단 제기를 했지. 이 소송에서 바로 그 권경애 변호사가 등장해. 문제의 노쇼 변호사가 여기 나타나는구나. 그 변호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래도 처음 출발은 나쁘지가 않았어. 왜냐하면 1심에서 일부 승소를 해서 그래도 5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5억이면 사실 저거 엄청나게 크게 생성한 건데 도대체 그치. 상대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되게 황당한 기행이 시작이 되는데 완전 노쇼 대잔치를 벌인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기는 한데. 항소심에서도 쇼 대잔치를 그렇지. 벌인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항소심 기일이 몇 번 진행이 됐는데 그치? 이 기일에 변호사가 3차례나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석한 거지. 근데 문제는 이거를 유족한테도 말을 안 하고 그냥 안 나온 거야. 아니 도대체 근데 왜 재판에 나가는 게 변호사 직업인데 왜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 우리도 처음에 이거를 유족 페이스북을 통해서 처음 봤거든. 근데 그 얘기도 그렇고 권경애 변호사 얘기도 그렇고 본인 피셜 본인 말로는 법원에 갔는데 쓰러졌대. 자기가 무슨 소리야 이게. 쓰러졌다. 그리고 두 번째 재판 왜 안 갔냐 이렇게 물으니까 판사님이 재판 날짜를 잘못 알려줘서 수첩에 잘못 적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사실 이거 정말 말이 안 되거든. 판사님이 잘못 말할 리가 없고 잘못 말해도 정정을 해. 왜냐면은 밑에 그 속기사님도 계시고 실무자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맞아. 그럴 리가 없고. 맞아. 그런데 나쁜 사람 치고는 그 자신 페이스북에 계속 글을 올리고 SNS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한 흔적이 있어서 굉장히 의문스러운 점이 많아요. 이분이 좀 정치적인 활동도 잘 하셨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 당시에는 유명한 변호사로 통하기도 했었고.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요즘에는 다 인터넷이 발달이 돼가지고 사건 번호만 검색하면 길이 다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길을 모를 수가 없어. 그리고 변호사라면 무조건 이제 내가 했던 기일에 출석이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얘기한 대로 나의 사건 검색을 대조를 해서 그 다음 길이 언젠지 확인하고 의뢰인한테 보고를 해. 전화든 문자든 메일이든. 근데 이 의뢰인은 자기가 재판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도 재판 날짜를 못 들었거든. 말을 안 해줘서. 그래서 못 갔다고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변호사가 불출석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기는지가 너무 궁금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3번 연속 노쇼를 해버리면 그냥 소송이 끝나버리는 거야. 이게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2번 출석하지 않고 한 달 내에 소송 날짜를 기일 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아예 포기한 걸로 간주가 돼버려. 그래서 아예 소송이 끝나는 건데 권경애 변호사는 2번 노쇼한 이후에 소송 날짜를 다시 잡아주세요라고 기일 지정 신청을 했어. 했는데 그날 그 기일에 3번째 노쇼를 하면서 결국 소송을 포기한 것처럼 돼버린 거지. 3번째도 안 갔다고? 3번째도? 그러니까 왜 안 간 거야? 안 간 거지. 보통은 나도 이런 사건이 있어.
상대방이 그냥 불복하고 싶어서 항소장만 내놓고 그냥 출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치, 나는 이제 대응은 해야 되니까 출석을 하더라도 판사님이 쌍방 불출석한 걸로 처리를 그치. 할게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소송이 끝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맞아.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2번 불출석 처리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마지막에 기일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 하는 경우도 있어. 정말 의미 없는 항소를 한 경우에. 근데 이거는 의미 없는 항소라고 하기에는 진짜로 좀 1심 자기가 공익적인- 이겼잖아요. 그렇지. 그치, 1심 그치. 소도 했고 어떻게 보면 또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이니까 좀 공익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그렇지, 하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지. 아 그럼 나 이거 인주한테 묻고 싶은데 그 이 유족은 이 사실을 그러면 언제쯤 알게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 근데 그게 진짜 충격적인 게 권경혜 변호사가 패소 사실을 5개월 동안 유족한테 알리지 않고 있다가 반년 동안. 그치 그게 진짜. 가능할지 모르겠어 나는 진짜. 그러니까 당사자들도 이제 사건 결과를 기다리지. 보통 이제 변호사들 외에 이제 의뢰인 입장에서는 어련히 소송이 잘 진행되겠지 하고 그냥 믿고 맡기는 경향이 좀 있잖아. 그러다가 이제 변호사 연락 주면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요 정도를 알고 있는데 이제 변호사가 어련히 연락을 줘야 되는데 연락 안 주니까 잘 되고 있겠지 했는데 그것도 이제 5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알려주게 된 거지. 야 진짜 이거 황당한 일이구나. 그럼 이 변호사협회 차원에서는 뭐 권 변호사 이거 징계를 내린 거 같기는 해 당시에 좀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물론 징계는 했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뭐 다시 돌아왔다라는 걸 보니까 그 당시에 징계를 하기는 했는데 2023년에 대한변호사협회가 권경혜 변호사한테 2023년 6월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어. 이게 아까 전에 얘기를 했지만 변호사의 기본적인 의무를 아예 저버렸다. 그런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정직 1년까지 이렇게 내리기는 했는데 변호사법 제1조도 보면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된다. 약속을 잘 지키자는 그렇지. 거지. 이게 너무 당연한 변호사니까. 구절 같지만 당연히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런 게 법률에도 명시가 되어 있거든. 근데 이렇게 권 변호사가 한 것처럼 너무 불성실하게 변호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이제 앞으로는 더 엄중하게 대응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정직 1년 징계한 거고 그게 지금 끝난 거구나. 끝난 거지. 그래서 이게 협회 징계 처분이 이게 1년이 가당키나 하냐 너무 가볍다 이런 의견도 있어. 이게 왜냐하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품위유지나 성실의무 위반 징계 대부분인 81%가 과태료라든지 견책 같은 되게 가벼운 징계에 그쳤다는 거지. 그래서 정직 1년도 너무 징계가 가볍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야. 결국 뭐 과태료만 내면은 보통 뭐 제대로 안 하더라도 과태료 200만 원, 그렇지. 100만 원만 내면 그냥 업을 맞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그치. 가벼운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우리 이제 변호사 노쇼는 사실 진짜 살면서 경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실제로 이제 아까도 흑백 요리사 얘기했지만 요리사들의 킬러인 바로 이제 노쇼 손님들이 많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280개 빵 주문하고 안 왔다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진짜 음식점 노쇼 왜 이런 일이 발생했어? 그러면 업주들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노쇼하는 사람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제 생각해볼 수 있는 죄책을 내가 얘기를 해주면 업무방해죄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그 사람이 주문을 할 때 고의적으로 내가 속여서 뭔가 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려고 했던 게 있었다 하면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얼마나?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진짜 잘못하면 진짜 잘못하면. 노쇼에서 5년 감옥 갈 수도 있는 거네? 진짜 정말 잘못하면. 근데 보통 위약금 뭐 이렇게 하지 않나? 그렇지. 그래서 이 공정위에서 2018년이기는 한데 그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 일반 식당의 경우에는 예약 시간 1시간 이내에 취소라든지 노쇼 시에는 예약 보증금을 전액을 그냥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어. 그래서 요즘에 식당에 굉장히 그 예약금 많이 예약금 나와요. 맞지. 이제 예약금 걸고 뭐 1시간이라든지 30분 동안 안 오면 그냥 그거를 몰취한다. 자기네들이 가져간다. 이렇게 사전에 고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해약금 개념으로 사실상 받는 거지. 해약금인 해약금 거고. 받는 거고. 그래서 또 뭐 생각해볼 수 있는 게 형사상 공밥은 못 먹여도 내가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 민사상 책임을 물고 싶다 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생각은 해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손해배상 청구가 우리 법률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람이 손해 원인과 결과 그리고 인과관계 손해 액수까지 입증을 해야 돼. 맞아. 식당 주인이 그걸 다 입증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입은 와.
손해. 맞아. 280개를 내가 만들 시간에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었다라든지 그치. 아니면 280개를 폐기해야 된다든지 맞아. 그런 손해들 그런 것들을 수치화해서 법원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너무 어렵잖아. 맞아.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맞아, 않다고 맞아. 볼 수 있어. 아 진짜 어렵다. 맞아. 회사에서 실제로 이런 손해배상 소송을 해보면 결국에는 우리 회사에서 이제 그 업체랑 잘 안 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실제로 인건비 같은 것들은 다 제외하고 가. 맞아. 어. 이게 결국 인정하는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구나. 크지 그렇지 않지. 않지. 어. 그리고 그게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맞아, 더 맞아. 어려운 상황이긴 해. 근데 음식점에 노쇼를 해도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권경의 변호사 이거 너무 심한데 5천만 원. 그래서 더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아까 얘기했지만 의뢰인과의 신뢰관계에서 사건을 수임하고 맡긴 거잖아. 살면서 변호사를 만날 일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그치. 근데 이제 특히나 자녀가 사망한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 믿고 맡겼는데 아무 연락도 없었고 알고 보니까 소송은 나도 모르게 끝나 있었고 패소다. 얼마나 업장이 무너질까.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좀 중하게 처벌받아야 되는 상황이긴 하나 지금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약간 이해가 또 안 되는 거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시 그 학폭 가해자들한테 소송을 할 수가 없거든. 다시 못해? 못해. 왜? 끝난 거야. 아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한 번 소송이 끝나면은 그 소송을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가 없어. 이거 너무 억울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 입장에서. 5억을 승소했던 사건 치고는 2심에서 패소했고 그리고 5억이 이제 그 자녀를 잃은 거에 대한 뭔가 회복은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보상이 좀 있으면 그래도 좀 나을 수 있는데 물론 안 되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배상금 받을 기회 또한 이제 와. 사라진 아예 거지. 싸그리 사라졌어. 아니, 싹을 사라졌지.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어. 맞아. 진짜 구제할 방법이 이거는 없지. 그렇지. 노쇼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음식점 노쇼부터 재판장에 안 가는 것까지 정말 맞아. 그것도 엄청난. 내가 요즘 이렇게 메이크업을 받고 오잖아. 어. 가면 항상 샵 사장님들이 물어봐 나한테. 노쇼 내가 손님들. 직업을 물어보고 내가 변호사라고 하면 노쇼 손님들에 대한 그런 고충을 너무 많이 토로를 그치, 하시는 그치, 거야. 그치. 메이크업도 예약하고 안 오는구나. 엄청 많고 이제 예약금을 왜 이렇게 많이 거냐부터 시작해서 보통 이제 예약금을 걸고 한 20분이나 10분 정도, 10에서 20분 정도 안 오면 연락을 해보고 그냥 노쇼 처리를 해버린다라고 공지를 하는데 왜 이렇게 하냐, 내가 25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35분치 뭐 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막 물도 막 엄청 세게 흔들고 맞아.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하는 거야. 약속을 안 지키는구나. 그렇지. 그치. 약속을 안 지켜놓고 그냥 비교적 소액이니까 떼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 모든 게 업무방해죄에 포함될 수 이게 있다. 업무방해다. 이 네, 알려드렸지. 무서운, 이 무서운 대처방.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네. 그치. 그래서 이제 계속 문을 흔들고 안 나가면 저는 나가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좋은 꿀팁입니다. 자, 누구 나가라고 할 사람 있어? 야,